안녕하세요. 이동부트라입니다. 이제 샵에 온 김에 여기 드라이브 맵이 있어서 저희 셋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지털 앱이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궁금해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손님들 궁금하신 분들 제가 없더라도 영상을 볼 수 있게 영상 촬영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드라이브 사이트 지금 해놓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쪽부터 이제 여기 샹그릴라 생츄어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샹그릴라 리조트 앞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안에 뭐 석상 같은 거 간단한 것들 박아놨고, 주변에는 이제 이쪽 밑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래정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작은 생물들 마이크로 찍으시는 분들 여기 위에 많이 타이밍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탐블리 리조트 앞에 있는 탐블리 포인트인데, 흔히 이제 탐블리 포인트하고 여기 에어플레인 렉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경비행기 난파선 있는 겁니다. 경비행기 난파선. 그래서 이 두 개 포인트를 합해서 이제 탐블리 또는 이제 뭐 경비행기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탐블리 같은 경우에는 얕은 수심에는 사실 크게 볼 게 없고요. 밑으로 조금 수심을 타주셔야 돼서, 그래서 아마 어드밴스 정도.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경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수심이 깊을 때는 깊습니다. 그래서 오프로트를 가끔 만약에 데리고 가신다면 이제 그 후미 부분이죠. 경비행기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머리가 여기 앞에 조종석이 앞에, 그 다음에 뒤에가 꼬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심이 조금 더 얕은 꼬리 부분에서 가끔 다이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막탄 섬 라인을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린 스테이션인데 여기 앞에 아마 코스타벨라 리조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코스타벨라 리조트 앞에 있는 마린 스테이션입니다. 마린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정어리떼가 자주 출몰했었죠. 왜냐하면 앞에 그 시워킹하는 곳에서 먹이를 주로 주기 때문에 먹이가 계속 달려 있는 상황이라서 정어리떼가 자주 나왔었고요. 아마 지금도 꽤 나올 겁니다. 정어리떼들. 그 다음에 정어리 말고 작은 치어류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지선에 띄어놨기 때문에 밑에 숲초가 먹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다이빙 하실 거고, 보통 제가 만약에 다이빙을 하게 된다면 샹그릴라까지는 올라가진 않아요. 샹그릴라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도 있겠지만, 그래서 입장료에 대한 그 메리트가 사실 없어요. 입장료에 대한 사실 메리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 조류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탐블리에서 다이빙, 그러니까 에어플레인 보고 그 다음에 쭉 들어와서 마린 스테이션까지 와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류가 이쪽을 치게 되면은 마린 스테이션에서 들어가서 입구 절벽 타고 들어가서 에어플레인 보고 올라와서 탐블리에서 안전정지하고 끝내는 요 세 가지 군데를 한 군데 볼 수 있어요. 그냥 구간 자체가 되게 짧기 때문에 이거 구간들을 만약에 한 곳으로 브리핑 하시기에는, 그리고 한 곳에 다이빙을 하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다 볼 수 있게 다이빙 할 수 있고, 마린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얕은 수심 뿐만 아니라 그 문도 아일랜드 앞에 있는 작은 섬, 그 섬을, 그러니까 여기 섬이 하나 있거든요. 조만한 섬. 요 섬 하나 기준으로 해서 올란걸 정면을 봤을 때 이쪽 부분이 되게 이뻐요. 이쪽 부분이 수심 절벽 쪽에 있는 산호들이 되게 이쁩니다. 되게 이쁘고, 만약에 이제 마린 스테이션에 넘어와서도 이쪽 편에도 수심 있는 절벽 쪽 포인트들이 되게 이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샵이 있는 이제 꼰대끼, 이제 하우스 리프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전에 전갱이가 나왔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꼰대끼 하우스 리프, 꼰대끼 리조트 안에 있는 샵들이기 때문에 꼰대끼 하우스 리프라고 부르고 있는데, 꼰대끼 포인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얕은 수심에 있었던 포크레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어리떼들,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끔 거북이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절벽 쪽이 되게 괜찮습니다. 딥다이빙 하기 되게 좋아요. 여기 이렇고, 그 다음에 아구스베이, 예전에 저희 샵에 있었던 포인트 바로 앞인데, 아구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얕은 수심이 되게 이쁩니다. 얕은 수심의 화려한 산호들 되게 이쁘고, 똑같이 월 포인트들도 되게 이쁘고요. 네, 아구스 포인트의 조금 단점은 뭐라면은, 아구스 포인트 안에 이제 아구스 베이 형태이기 때문에 아구스 이쪽에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더 들어가요. 바닷물이. 그래서 물이 빠지는 구간에는 여기 부유물들이 내려오면서 이쪽에 시야가 조금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코랄리프 같은 경우에는 코랄리프 말 그대로 이제 산호들이 되게 많은 지역인데, 이 산호, 얕은 수심의 산호, 그래 깊은 수심의 산호, 그리고 코랄리프, 아구스에서부터 코랄리프 사이에서는 이제 높은 빈도로 거북이를 볼 수가 있죠. 큰 거, 작은 거, 그다음에 그 한쪽 물어뜯기네,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은 빈도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이제 다이빙 좀 하신다는 분들 좋아하신다는 마리곤돈 케이브가 있습니다. 마리곤돈 케이브 하면 되겠죠. 들어가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지형에 보시다시피 섬이 끝나는 부분에 있어요. 막탄섬이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조류가 굉장히 빠르고요. 조류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바닥 수심도 꽤 되다 보니까 공기 소모율이 안 좋으신 분들, 안 좋다는 사람보다는 공기 소모율이 높으신 분들은 여분의 실린더를 준비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분의 실린더를 준비하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탄섬 대표적인 포인트들이었고, 각 다이브샵마다 이제 본인들의 하우스 리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섬으로 가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섬으로 나뉘죠. 세부 막탄섬 다이빙은 올랑고, 지금 보시는 올랑고, 이 전체가 사실은 올랑고 리프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다 전부 다 올랑고 리프예요. 올랑고 리프인데, 이제 올랑고 아일랜드에서 또 포인트들 나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힐룽뚱안, 난로수안이 있는데, 먼저 작은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힐룽뚱안 같은 경우에는 힐룽뚱안에 이제 섬을 이쪽 편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이쪽으로 잡아놨죠. 이쪽 밑에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종이 되게 풍부합니다. 어종이 풍부해서 잭핏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핏이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톤핏이 있고, 되게 많은 산호들이 있고요. 되게 컬러풀한 산호들이 있고, 그리고 흔히 여기 얘기하는 바릴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다랑어 계열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개복치도 봤었고요. 개복치도 봤었고, 가끔 거북이도 나오고, 만타를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타를 보신 분들도 있고, 되게 어종이 풍부하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제 기준 상에서는 이 포인트가 저한테는 되게 제일의 포인트라고 항상 느끼고 있어요. 수심 자체도 얕은 편에 되게 보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흔히 생각하시는 열대어들, 반짝반짝하고 되게 형형색색들의 열대어들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난로수안, 난로수안 이제 힐룽뚱안 뒤쪽으로 해서 물이 차면은 이제 샵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올랑고 쪽을 가로질러서 이쪽 갈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들이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얕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물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썰물일 때는 이쪽으로 이동하기 힘들어요. 보트가 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셔야 되고, 다킹장이 뒤편으로, 섬 뒤편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섬 뒤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호핑하기 되게 좋고요. 호핑하기 되게 좋고, 왜냐면 서전트 피쉬들이 몸에 이렇게 줄무늬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호핑하기 되게 좋고, 다이빙도 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다른 포인트들보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지형 자체가 전부 다 월입니다. 월.
여기부터 다이빙 포인트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 포인트에 있는데 월인데 여기에 부위를 이렇게 쳐놔가지고 보트가 다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닻을 던지게 되면은 안에는 산호들이 부서지니까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트가 이게 부유하고 있는, 뜨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끈 상태에서 다이버들이 춤 들어가서 여기 있는 부위를 잡고 한 번에 하강하는 이제 시스템이 되게 좋겠죠. 그래서 가이드분, 그러니까 다이빙 가이드 분들 아니면은 다이빙 강사 분들은, 스태프 분들은 설명하실 때 꼭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출수, 입수, 출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 게 난로산 포인트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그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하강을 해버리게 되면 바로 이제 절벽, 그냥 월로 쭉 떨어져 버리거든요, 밑에까지. 그래서 입수하시면서 살짝 섬 안쪽으로 붙어 주시면은 밑에 샌드 지형, 바닥 지형에서 이제 산호가 없는 지형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실력이 되는 다이버들이라면 들어가서 뭐 줄을 따라서 이동하든지 아니면 이쪽 편으로 이동하든지, 포인트가 여기서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조류 방향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좀 길긴 한데 그래도 두 번으로 나누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 다이빙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애매해. 한 번 반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반 정도.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가 항상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 종류들, 그 가오리 종류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되게 먼 바다 쪽으로, 보홀 쪽으로 나아가는 지형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만타도 보이더라고요. 만타 이렇게 펄짝펄짝 뛰는 거. 뭐 어느 포인트든지 운이 좋으시면 만타는 볼 수 있는 거니까 만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랑고 포인트로 넘어가면 여기 막탄섬에서 최단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최단거리로 갈 수 있고, 사실 지금 여기는 팅고 포인트하고 탈리마 포인트라고 적어놓은 두 곳만 적어놨는데, 이제 팅고, 바링, 탈리마, 뭐 뒤에 이쪽 섬 뒤편에 있는 샤크 포인트, 이거는 공인되지 않은 겁니다. 샤크 포인트, 그 다음 밑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 산비신티 포인트까지, 이쪽에 산비신티 포인트까지 있는데, 각자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일 많이 가시는 다이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기준, 아마 호핑도 하면 똑같을 겁니다. 탈리마입니다. 탈리마를 많이 가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직선상의 거리에서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양의 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의 수풀들 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지형이 절벽 지형이 내려가서 바닥이 한번 나오고 또다시 절벽이 되는 지형들, 또는 붙잡을 수 있는 부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펀다이빙을 입문하게 되냐면은 여기 탈리마 지형, 오픈워터들, 특히 오픈워터들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안에 안전정지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볼 것으로는 들어가면은 배피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거의 높은 확률로 볼 수 있는 부분들만 얘기 드립니다. 그래도 뭐 갑자기 고래상어가 나와요 그러면 고래상어 나오죠, 한 번씩. 그건 뭐 여기 돌고래 나옵니다. 여기 지나간, 여기 돌고래 길목이기 때문에 돌고래가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배 타고 지나가면은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할 수는 없고, 많이 볼 수 있는 기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탈리마에서는 배피시, 아까 얘기한 거 이렇게 병어라 그러나요? 이렇게 서서 다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여기 넥 포인트라고 이제 예전에 방카가 나무로 된 게 이제 이쪽 편에, 위쪽 부분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형체를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 다 사갔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보면은 비석 같은 거 하나 박아놨어요, 난파분 때문에.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없는데 비석은 받아놨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서 되게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탈리마 그 옆에, 거기서 이제 위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에 가든힐이 나와요. 그 모래 속에서 이렇게 고개를 조금 내밀고 이런 식으로 먹이를 먹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브리핑 해주실 때, 다이빙 포인트를 잡으실 때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무엇을 보여줄 건지, 다이빙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이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탈리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곧 끝난 다이버들, 아니면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다이빙이 필요한 분들은 탈리마에서 다이빙을 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팅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환도상어 깊은 수심에 나오죠. 아주 이른 시간에 지금도 간간히 나오는데 시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보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막탄에는 거의 잘 없어서 그런데 여기도 가실 거면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링도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 뒤에 보면은 섬 뒤쪽에 이쪽에 샤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쪽 표현에 이제 샤크 포인트들 이제 아기상어 노래는 되게 좋은데 공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이버들한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이빙하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현지인 다이버 샵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상어 보러 가자면 이쪽에 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뒤쪽에 그 낚시하는 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이제 그 삼비신띠겠죠. 이쪽 편에 삼비신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호핑하기 되게 좋습니다. 호핑하기 다이빙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볼 수 있는 것들이 적긴 해요. 볼 수 있는 거 적고, 그 다음에 삼비신띠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서 이제 나오는 요즘 강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 섬 안에 있는 흐르는 그 조그만 물줄기들이 나가는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바다 쪽으로. 그래서 부유물들이 오후가 되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비시티 다이빙 포인트를 잡아야겠다 그러면 여기를 오전으로 잡는 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만약 굳이 하셔야 된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만조 때, 그리고 조류가 많이 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파도가 많이 심하지 않고 오전에 햇빛이 좋을 때가 이제 포인트들이 전체적으로 좋겠죠. 전체적으로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기서 진행하게 되면은 섬을 하나를 정해서 가시게 될 거고, 그 섬에서 아마 2회 다이빙 하시고 배에서 식사하시든지 아니면 샵에 복귀하셔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막탄 쪽 라인들에서 다이빙 하는 게 아마 그 흔히 얘기하는 하루에 3회 다이빙 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3회 다이빙 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이 이제 또 저희 스텝도 보시고 뭐 해야 될 부분들이어서 지금 샵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보충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이빙을 계획하실 때 각 포인트별로 잘 보이는 시간대, 그리고 조수 언제 바뀌는지, 조류가 언제 바뀌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시야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항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다이빙하는 계획에 맞는 바다 환경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셔야겠고요. 다이빙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거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스텝들이 되었으면 하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따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촬영하겠습니다.